아프리카 돼지열병 매개체가 멧돼지로 지목되면서 방역당국이 개체수 조절에 나섰습니다. 철책을 치고 총기로 잡기도 하는데 2차 감염은 이미 시작됐다고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윤총 기자입니다. 국내 세 번째로 아프리카 돼지열병 확진 판정을 받은 농가입니다. 농장주는 아직도 왜 자신의 농가에서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발병했는지 궁금하기만 합니다. 동네에 멧돼지 소문도, 농장엔 멧돼지 흔적도 없었습니다. 김포에 무슨 멧돼지가 있어? 멧돼지 그럼 보지도 못하고 그리고 어디 가고 와요? 거기 왔으면 소문나고 저겠지. 전문가들에게 물었더니 멧돼지 폐사체에 의한 2차 감염을 얘기합니다. 김포 농가가 9월 23일 확진 판정을 받은 걸 감안하면 이미 2차 감염이 시작된 셈입니다. 감염돼 있는 폐사체라 그러게 되면은 당연히 상당한 양의 바이러스를 묻힐 수가 있는 거고, 이 묻힌 그 조류들은 다른 지역을 이동을 해가지고 그 지역을 또 오염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거죠. 박 교수 얘기를 토대로 발생 농가와 멧돼지 서식지 등을 지도에 표기해봤습니다. 빨간색 점이 멧돼지 출몰 지역으로 경기 연천과 강원도 철원 등지에서 나타났습니다. 또다시 폐사체가 발견된 지역과 발병 농가를 표시했더니 상당 부분 일치했습니다. 멧돼지가 많이 없는 김포와 강화는 양상이 조금 다릅니다. 야생 조류가 많다는 점을 감안해 서식지를 표시했더니 확진 농가와 상당 부분 일치했습니다. 방역당국은 멧돼지만 쫓고 있습니다. 2차 감염이 실제로 진행되고 있다면 문제는 달라집니다. 생각보다 예상을 뛰어넘는 광범위한 방역 대책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OBS 뉴스 유은총입니다. 취재기자와 함께 이야기 더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총 기자 나와 있습니다. 자, 유 기자, 결국 정부 방역에 문제가 있다는 얘기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동안 방역당국은 아프리카 발병 초 멧돼지 매개체를 애써 외면했습니다. OBS가 중국의 아프리카 돼지열병 확산되는 시점인 1월 이미 경고를 했습니다. 정부는 당시 멧돼지 유입 가능성이 없다고 단정했고, 결과적으로 아직도 유입 경로를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어떤 사안에 대해 선제적 대응을 많이 얘기했는데요. 이번에는 그렇지 못한 것 같습니다. 네, 그런 이유에서일까요? 요즘 농가들끼리 자체적으로 방역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요? 예, 먼저 영상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요즘 농가들이 비닐을 치고 사료빔 주변에 그물을 설치했고, 심지어 농가 주변에 덫을 설치하곤 합니다. 모두 야생동물들을 막기 위한 조치인데, 비닐은 새를, 사료빔 주변에는 야생동물을 막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입니다. 바이러스 때문에 농민들부터 장화를 갈아 신자는 움직임이 있습니다. 농민들 스스로 이것저것 해보고 영상으로 만들어 돌려보는 형편인데, 정부 방역인 농민들 사이에선 신뢰성을 잃은 것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정부 방역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건가요? 먼저 농가 이야기를 듣고 가겠습니다. 과연 이게 어떤 경로로 전파된 것도 확진이 안 된 상태에서 우리 연천 농가를 무조건적인 선제적인 대응을 한 거거든요, 나라에서. 예, 농민들 얘기는 분명합니다. 왜 정부가 선제적 대응을 하겠다면서 농민들에게만 책임을 전가시키는 겁니다. 농민들은 구제역 때 이미 살처분을 경험한 적이 있었고, 이번에도 살처분 농가들 가운데 상당수는 구제역 때 피해를 입은 농가들이었습니다. 그렇다 보니 농민들은, 특히 농민들 사이에서는 구제역과 바이러스인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분명히 다름에도 불구하고 살처분은 같은 방식이냐고 불만을 갖고 있습니다. 네, 정부 입장에서는 이 살처분을 확대하는 이유가 분명히 있을 텐데요. 예, 맞습니다. 전국적으로 확산을 막겠다는 게 정부 대책의 핵심입니다. 바이러스가 발생한 경기 북부 돼지들을 다 살처분하는 게 오히려 전국 확산보단 낫다는 겁니다. 실제로 외국도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이것도 문제가 좀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선제 대응을 했다면 북한에 지원을 해서 완충지대를 북측으로 만들었다고 하는데 생각이 들게끔 만듭니다. 북한의 완충지대를 만든다는 건 어떻게 하는 건가요? 네, 먼저 전문가들의 이야기를 듣고 가겠습니다. 북쪽이 사체 처리하는 게 거의 그냥 방치하는 수준이니까 적어도 소독약
정도는 공유가 돼서 예, 결과론적인 얘기입니다만 만약 정부가 선제적 대응에 나서서 북한에 아프리카 돼지열병 방역 지원을 했다면 달라졌을 겁니다. 그렇게 되면 북한에서 돼지열병이 조금 잡힐 테고 남북한이 함께 멧돼지 개체수 조절도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농가와 전문가들도 북한 당국과 협의해서 아프리카 돼지열병을 막아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완충지대를 북쪽으로 더 확보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우리 돼지 농가의 부담은 줄게 됩니다. 하지만 현재 통일부나 다른 부처에서는 북한과의 협의할 움직임이 없어 아쉬움이 큽니다. 자, 농가들이 또 재입식에 대한 우려도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현장에서 취재를 하면 농민들은 또 뭐라고 하나요? 단적으로 말씀드리면 불안감입니다. 종식이 언제 된지도 모르고 또 종식이 된다 하더라도 리포트에서 보신 대로 2차, 3차 감염이 있다면 무조건 기다려야 하는 상황입니다. 농가들이 빚을 져가면서 돼지를 키운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당장 생계비도 부족하기 때문에 이 상황이 장기화된다면 도산할 가능성도 큽니다. 보상책이 충분히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다는 게 문제입니다. 농가들도 이 점에 대해서 불만을 갖고 있습니다. 희생을 하면서까지 하는 이유는 우리 산업을 지키겠다는 거다. 그러면 그거에 대한 맞는 희생에 대한 보상 내지는 보장이 있어야 되겠다는 게 저희들의 생각입니다. 네, 농가들을 더 힘들게 하는 건 돼지고기 가격이 더 많이 내렸죠. 네, 맞습니다. 걱정될 만큼 가격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지난달 평균 돼지고기 1kg의 가격은 4,791원, 현재 2,770원으로 한 달 사이에 2,000원 정도 떨어졌습니다. 요즘 소위 줄 서서 먹던 삼겹살집에 손님이 뚝 끊겼습니다. 돼지 소비가 심각합니다. 지난 30일 한국농어촌 경제원 조사에 따르면 45.4%의 소비자가 지난해보다 돼지고기 소비를 줄였다고 응답했습니다. 이 중 70%가량이 돼지고기 안전성을 우려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수년 혹은 수십 년 뒤에 내 몸속에 바이러스가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농가에 이어 판매자까지 피해를 입으며 3차 피해도 걱정되는 부분입니다. 네, 하루빨리 아프리카 돼지열병 공포에서 벗어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